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레딩거, 티커, SDGR. 이 기업 흥미롭더라고요.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신약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자체적으로 또 신약 개발도 해요. 약간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슈레딩거가 도대체 뭐라는 회사고 요즘 실적은 어떤지 또 앞으로 뭘로 성장할지 조심할 건 없는지 이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업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본질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슈레딩거.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른바 물리학 기반 기술.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로 신약 개발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려는 거죠. 음, 그래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이랑 또 리스크는 크지만 대박을 노리는 신약 개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굴리는지 보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 심지어 소재 회사들한테 파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른 하나는 직접 아니면 파트너랑 같이 신약 후보물질 찾고 개발하는 디스커버리 사업. 특히 그 FEP 플러스라는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 기반 예측 기술. 최근에 나온 20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총 매출이 작년보다 16% 늘었고 소프트웨어랑 디스커버리 둘 다 두 자리에서 성장했어요. 특히 작년 말에 큰 건이었던 노바티스 협력. 그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구독이나 라이센스로 팔아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위험 부담 큰 신약 개발 자금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랄까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 신약 쪽은 파트너십 맺어서 계약금, 마일스톤, 나중에 로열티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 개발 신약 성공시켜서 훨씬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는 게이츠 지단 지원금이나 노바티스 계약금 같은 게 반영되면서 이 두 사업이 같이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재무적으로 보면 일단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 주당 순손실 폭도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이죠. 비용 관리도 좀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영업비용 증가율도 좀 억제했고 연간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10에서 15%였죠. 네. 전반적으로는 회사가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준 셈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싶은 부분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부문 마진율. 그러니까 총 마진율이 작년에는 80%였는데 올해 68%로 꽤 내려갔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마진은 줄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고객사에 직접 설치해주던 온프레미스 방식 말고요.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호스티드 서비스 비중이 늘면서 뭐랄까 초기 인프라 투자나 운영 방식 변경 때문에 비용 구조가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클라우드 전환 비용 같은 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형 고객이랑 계약 조건을 좀 바꿨다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 잡으려고 가격 정책을 좀 썼다거나 기술 지원 인력을 늘리면서 비용이 늘었을 수도 있고 좀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마진 압박이 있다는 신호는 맞아요. 앞으로 이 마진율이 다시 올라가는지 또 회사가 커지면서 비용 효율이 좋아지는지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이게 회복 안 되면 좀 성장 스토리에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럼 이런 마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슈레딩거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 이건 뭘까요? 역시 대형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이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노바티스 협력은 최대 23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계약도 3년 더 연장했죠. 이건 단순 계약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바티스 정도 되는 회사가 슈레딩거 기술을 믿고 우리 같이 오래 갑시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니까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런 계약은 일단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이 꽤 크니까 변동성 큰 디스커버리 매출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슈레딩거 플랫폼 기술력이 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공인해주는 인증마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빅파마랑 추가 계약을 하거나 기존 파트너랑 협력을 더 넓힐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다음 성장 동력은 역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이거겠죠. SGR291이라는 CDC7 저해제, 이게 특정 암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막는다고 하던데 이거하고 SGR3515 같은 후보 물질들,
초기 임상 데이터가 올해 4분기에 나온다고 하죠.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진짜로 효과적인 신약 후보를 예측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증적인 증거요. 그런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치가 확 뛰면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회사 전체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리레이팅,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와,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물론 반대면 실망감도 크겠죠? 세 번째 동력은 그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 변화,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이것도 있겠네요. 기존에 CD로 설치하던 방식에서 이제 외부로 접속하는 방식으로요. 네, 클라우드 모델 이게 여러모로 좋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부담 적고 쓴 만큼 내거나 구독하니까 접근성이 좋아지죠. 슈레딩거 입장에서도 고객이 떠나는 걸 막고 유지율 개선,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해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한 명한테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죠.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특히 큰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사용량을 팍팍 늘려주면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반복 매출, ARR 비중이 커져서 사업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아까 그 마진 문제 말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을 좀 봐야 할까요? 신약 개발이란 게 원래 좀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마진 압박, 이게 계속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일 수 있다는 거. 이건 분명 리스크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약 개발 자체의 위험, 임상 실패 리스크죠. 특히 초기 임상은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만약에 4분기에 나올 데이터가 좀 실망스럽다. 그러면 그 약물 후보 가치도 떨어지지만 그걸 찾아낸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네,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 예상 못한 부작용이 나온다거나 규제 당국 허가 기준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런 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변수고요. 그 대형 계약에 따라서 매출 인식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노바티스 같은 큰 계약에서 받는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있잖아요. 이게 회계 기준상 특정 분기에 확 몰아서 매출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 실적이 막 널뛰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에 큰 매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다음 분기에 잡힌다거나 하면. 그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확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건 좀 거시적인 얘기인데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요. 슈레딩거의 잠재 고객들, 특히 중소바이오텍들이 소프트웨어 사거나 파트너십 맺는 게 좀 더뎌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둬야 합니다. 그럼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슈레딩거가 뭐 거의 독보적인가요? 아니면 막 추격자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는 많은 회사들이 슈레딩거처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 AI나 머신러닝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딱 맞게 만든 도구나 신약 설계 과종을 자동화하는 플랫폼, 심지어 뭐 LLM 같은 거 쓰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슈레딩거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리 엔진 기술, 그 FEP 플러스 같은 거의 깊이나 정확성, 이게 아직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미 화이자, 노바티스, BMS 같은 세계적인 제약사 대부분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아주 탄탄하다는 게 여전히 큰 강점이에요. 아, 고객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그 노바티스 계약 연장하고 협력 확대한 거. 이게 슈레딩거 기술이 그냥 도입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 내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고객 안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전략, 소위 점유율 확대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주가 쪽을 보면 올해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는데도 주가는 좀 힘을 못 쓰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 분석가들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높긴 한데 역시 아까 얘기한 마진 문제나 실적 변동성 우려 이런 게 좀 발목을 잡는 걸까요? 그런 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슈레딩거의 현재 소프트웨어 가치랑 미래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 가치, 이 둘을 놓고 계속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임상 데이터 결과나 또 다른 대형 파트너십 계약 소식, 이런 것들이 이 저울의 추를 움직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은 그동안의 기대감을 확 식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면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뭐랄까 체크 포인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주요 이벤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4분기로 예정된 그 SGI 2920일 같은 초기 임상 데이터 발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가장 큰 이벤트네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형 파트너십 계약 소식이나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것도 잘 봐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크게 한 3가지 흐름을 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는지, 그리고 마진율이 회복되는지, 특히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고 그에 따라서 연간 반복 매출 ARR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하고요. 네, ARR 중요하죠. 둘째는 임상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되는지, 초기 데이터가 좋았다면 다음 단계 임상으로 문제없이 넘어가는지,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계속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꾸준히 더 늘어나는가. 이 3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계속 확인될 때 슈레딩거는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가치 위에다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약 개발 회사라는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기대치를 좀 낮추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슈레딩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슈레딩거는 오랫동안 검증된 강력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이걸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또 대형고객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노바티스와의 대규모 계약이 그 기술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 같고, 동시에 이 기술 플랫폼으로 직접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초기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이게 현재 슈레딩거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마진율 변동성이나 임상 성공 불확실성, 계약 기반 매출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건 결국 자체 개발 신약이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가올 임상 결과는 슈레딩거의 핵심 기술력이 진짜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가늠할 아주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결과가 좋다면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시각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넘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컴퓨팅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AI 기술이 신약 개발 전 과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온다면 미래의 신약 개발 회사는 지금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정말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신약이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슈레드과 같은 기술 중심 회사들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관점이 열릴지도